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상가임대 이렇게 하면 폭망한다. 만일 당신이 아래 상가 중개사고의 당사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요즘처럼 건축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테리어 비용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참으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실전 사례. 전문 의원을 개설하려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5층 상가 건물 전체를 임대 후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의원 및 약국 개설이 불어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다는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임차인은 상가를 임차하려다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원 개원 목적으로 중개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5층 상가 건물 전체를 2층부터 5층까지는 입원실, 수술실, 진료실 등 의원 용도로 1층은 의원 안내데스크와 약국으로 입점 업종에 맞게 모든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의원과 약국 개설을 위해 주관 부서를 방문하니 해당 건물에서는 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중심상업지역 상가 건물에서 단란주점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이미 같은 건물 3층에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추가 허가가 불어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후 허가 불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 대표, 우리 식당이 있는 건물 5층에 단란주점 허가 안 나오나요? 평소 식당의 위치를 알고 있던 터라 허가 가능합니다. 무슨 일 있나요? 그래요. 5층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마치고 구청을 갔더니 단란주점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해당 상가 건물에 단란주점이 또 있나요? 3층에 있죠. 그렇다면 추가로 단란주점은 허가 못 받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임차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분명하게 상가의 사용 목적을 얘기를 했고 해당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데 위 사례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중개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공인중개사의 100% 과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통상 공인중개사 과실 60%, 임차인 과실 40% 정도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도로 적합한지 알아볼 책임이 상가 임차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생각했다면 낭패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수막만 붙이고 다니는데 전문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상가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속칭 실장이나 부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이 대부분이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상가 중개의 전문성도 천양지차입니다. 실제로는 임차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전에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상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무엇인지,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가 중개 사고가 과연 이것뿐일까요? 일반 음식점으로 임차한 상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폭탄 맞은 사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불어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사례 등 상가의 중개 사고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 마치 교통사고처럼 현실에서 상가 중개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순한 듯하지만 복잡한 것이 상가 중개입니다. 오랜 경험의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들조차 상가 중개는 부동산 중개사고의 지뢰밭이라고들 합니다. 알아야 할 상가 중개 관련 법규도 복잡하지만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가 중개 실무 현장은 어떻습니까?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질하고 단순하게 현장 안내하는 것이 마치 상가 중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스스로 잘 알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